네, 자 이제 영조편입니다. 사실 이 영조 진짜 대왕이에요. 조선 후기 왕들 중에서 대왕 붙는 게 세 명입니다. 숙종대왕, 영조대왕, 정조대왕. 예. 특히 두 명으로만 압축해라 그러면은 그게 영조대왕, 정조대왕이죠. 예. 영조하고 정조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사도세자는 결국 당쟁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 노론과 소론의 치열했던 당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영조 시대는 사실 거의 주류는 노론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정조 때도 주류는 노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영종조 하면은 탕평책으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탕평책이 뭐냐? 원래 탕탕평평의 약자예요. 나는 동인이든 서인이든 남인이든 북인이든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쓰겠다. 예. 영종조가 그렇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 남인, 북인 이런 사람들 특히 서울은 이제 정조 때도 나오는데요. 왕이 개인적으로 발탁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왕한테 덤빈 건 유일하게 누구냐? 그건 노론이죠. 네. 그래서 사실 탕평책은 모든 당의 사람을 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게 당초 취지였으나 결국은 노론 거대당 대 왕과 왕이 발탁한 사람들. 네. 결국 탕평이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라고 나오면은 첫 번째가 환국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탕평입니다. 예. 그러면 영조 특히 영조는 정말 그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을 정도로 예. 탕평채는 아마 우리 불PD가 이제 자료하면 늘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탕평이 이렇게 안 됐냐? 모든 당 고루 등용 이렇게 왜 안 된 거냐? 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 소론들이 엄청난 삽질을 했죠. 그게 뭐? 바로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인좌가 소론에서 꽤 명망가였어요. 근데 이인좌가 반란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 선을 넘었죠. 무슨 선? 뭐 독살설. 거기까지는 뭐 늘 돌던 얘기니까. 심지어 영조도 알았어요. 야, 내가 독살했다 그랬다며? 게장 먹어갖고. 근데 이인좌가 뭔 소리까지 하냐.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꼭 옛날에 그 고려 때 우왕 드립을 친 겁니다. 야, 우왕이 그거 공민왕 아들 아니고 신돈 아들이라며. 이인좌가 선을 넘은 거예요. 즉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반란을 합니다. 왜? 영조 초창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 제 이복형을 쓱싹쓱싹 했대라는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했어요, 영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인좌는 소론 과격파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가짜뉴스 쉽게 믿고. 그래서 이인좌의 난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좀 성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오늘날의 천안에서 이인좌의 주력 부대가 괴멸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인좌의 난은 허목이 끝났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여기 누가 엮였겠어요, 주로? 다 소론이죠, 뭐. 소론들이 여기 다 엮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도 영조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소론 당 차원에서는 인재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소론 중에서 얘는 그래도 이인좌의 난에 엮이지 않은 아주 보기 드문 깨끗한 애야. 얘는 내가 좀 개인 발탁할게. 개인 차원의 발탁이 아니면은 당 차원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이인좌의 난은 오히려 노론 일당만 더 거대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인자가 완전 개삽질한 거죠. 하나 더 알아두실게. 이때 이 이인좌의 난을 평정했던 3대 공신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도 노론 계열이라는 거죠. 암행어사 박문수. 예. 박문수는 나중에 정승까지 하죠. 예. 이인좌의 난 진압했던
예, 어사 방문수. 예,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나 영조의 초창기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복형인 경종이 갑자기 꼬리까닥했죠. 그런데다가 이인좌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갖고 막 전국을 다 휘저으면서 반란을. 그러면 이때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루머가 돌았겠어요. 그죠? 이인좌가 반란할 때 조용히 싸움만 했겠습니까? 싸움하기 전에 벌써 소문부터 막 내고 다녔겠죠. 우리가 왜 반란하는 줄 알아?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확실할 수도 있어.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반란을 한 겁니다. 예. 천안에서 작살 안 났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영조가 그래도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예. 영조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다른 왕들 같으면 여기서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연산군처럼 막 폭군되거나 뭐 아니면 이제 광해군 말년처럼 나는 지쳤어 이랬을 것 같은데 영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왕에 올랐던 나이가 31세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왜 대개 조선의 왕들이 대개 보면은 뭐 한 10대 후반, 20대 막 이러니까 아직 멘탈이 좀 없을 때죠. 근데 영조는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가 그 아슬아슬했던 세제 생활 4년 견디고 31세 때 왕에 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정신 잡자, 정신 좀 잡자 라고 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영조는 업적이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그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요 1탄에서만 말할 업적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신문고 부활이에요. 네. 태종 이방원 때 있었던 신문고를 영조가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 어서 북쳐.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따로 있어요. 뭐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서원 정리하면 누구? 대원군. 그럼 대원군은 어떻게 서원을 정리했을까요? 야, 옛날 영조대왕 때도 서원 정리한 적이 있거든? 이걸 선례로 들어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영조가 그럼 서원을 정리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야, 서원. 니들 가만 보니까 불법 세금도 걷고 거기다가 재산도 빼돌렸더라? 이 재산이 주로 옛날엔 땅이었겠죠. 그래서 땅을 은폐했다. 그래서 은폐할 때 은 쓰고 옛날에 논들은 다 결이라 그랬습니다. 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거의 이제 농사 쪽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근데 옛날 논에 다니는 뭐 몇 평도 있지만 마지기였죠. 마지기. 그 마지기보다 더 큰 단위가 몇 결 이랬어요. 그래서 은결. 이거를 색출한 건데 영조가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었냐. 다른 왕 같으면 야 일시적으로 싹 없애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화끈하긴 하지만 반발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영조가 어떻게 했냐. 야 10년간 10개씩 없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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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런 식으로 없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조의 성격이 하나 나오는 거죠. 첫째 뭐?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소박한 성격인데 이 소박이 소박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사도세자 때는 뭘로 간 거냐? 결벽증으로 간 거예요. 영조는 대단히 결벽증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강호하고 유아인이 찍은 영화 사도에도 보면은 송강호가 영조였거든요. 영조가 무슨 장면 나냐? 야, 세수대야 갖고 와. 내가 오늘 저 사도 저 새끼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어. 에이 귀 닦아야지. 귀를 막 이렇게 닦아요. 네. 결벽증 쩌는 거죠. 그리고 영조가 83세까지 살 수 있던 진짜 비결은 뭐냐? 세종대왕과 정반대. 제발 고기 좀 드십시오. 난 고기 싫어. 나 야채. 진짜 거의 비건이었어요. 채식주의자. 예. 그런데다가 뭐 한 적도 있냐? 야,
흉년이라는데 막걸리를 만들어 처먹어? 청주를 만들어 처먹어? 자,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쌀로 술을 빚습니다. 걔를 가라앉혀요. 그럼 맨 밑에 찌꺼기 탁하죠. 그게 탁주. 그게 막걸리예요. 맨 위에 맑은 술이 뜹니다. 그게 맑을 청자 청주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막걸리는 그렇다 치고 제사할 때 청주를 써야 된대. 영조가. 야, 쓰지 마. 야, 금주령이야. 뒤져. 예. 백성들은 지금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고 앉아있는데 뭐? 니들은 쌀로 술을 빚고 뭘 한다고? 이 새끼들. 근데 이게 이제 영조의 결벽증인데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죠. 절대 단속에서 못 잡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성매매죠. 성매매. 예. 이거 못 잡아요. 무슨 수로 잡습니까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금주령.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부동산 투기. 이 세 개는요. 지금 뭐 이 정권이 무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이거는 옛날 로마 시대 때서부터 이 세 개는 잡으려고 그랬어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옛날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 금주령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마피아가 돈 제일 많이 벌던 시절이었어요. 왜? 밀주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아무튼 조선의 27왕 중에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금주령을 선언했던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 바로 영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라에서 정말 큰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 며칠은 금주할 수 있죠. 근데 영조는 그게 아니고 아예 금주령 먹지 마, 새끼들아. 예. 그러니까 집요하면서 소탈하면서도 굉장히 결벽증이 심했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셀프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성찰. 좋게 말하면 자기 성찰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학대죠. 예. 이걸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왜? 나는 신하들한테 책 잡히면 안 된다. 저 책 잡히면 있잖아. 잣된다 진짜. 나는 세제 시절도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진짜 노론 4대장들 죽을 때 나도 죽을 뻔했고, 나는 이복형한테 왕이 물려받은 죄밖에 없는데 나보고 형을 독살했다 그러질 않나. 뭐 심지어는 뭐 내가 뭐 숙종의 아들이 아니란 소리 듣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하게 단련시켰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50년 넘게 정말 성군으로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자기와 함께 자기 후계자를 더 혹독하게 속칭 조졌겠죠. 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본인은 견딥니다만 본인 자식이라든가 본인 동생들은 그거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예.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도 점점 미쳐가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영조의 가장 빛나는 업적 두 개를 여기서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근데 2탄, 3탄에도 영조의 업적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지금 꼭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 야, 국방세가 왜 이래? 야, 그 평민들은 무조건 1년에 배 한 필만 내게 평민들을 싹 통일해 준 겁니다. 이게 균역법. 네. 이거. 이 균역법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 균역법으로 인해서 세금은 물론이고 신분제 그리고 조선 경제가 다 정말 흔들려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그러나 균역법은 뭐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세입니다. 국방세. 그리고 영조 때 한 개 또 있어요. 야, 토지세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영정법이라고 그러는데 토지세도 부담 덜어. 야,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번 겪고 그런데다가 지금 상공업이 진흥하고 있는데 야, 농민들이 토지세 낼 돈이 어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년에 사두. 사두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면 쌀 30kg 정도 됩니다. 30kg가 좀 더 될 거예요. 왜? 옛날에 한 가마가, 그러니까 이게 10부가 한 가마거든요. 요즘 솔직히 가마로 쌀 사 먹는 사람들 거의 없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5kg. 저희 집도 3식구 삽니다만은 우리 양이까지 하면 4식구. 근데 그래봤자 10kg 이렇게 사 먹습니다. 근데 한 가마가 80kg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좀 더 나갔대요. 90에서 100kg라 그러더라고요. 한 가마가. 그러면 4두면은 한 30에서 35kg 정도 되는 거죠. 1년 토지세 이것 맞네. 끝. 예. 그리고 숙종 때 했던 대동법. 예. 요건 숙종. 그래서 조선 후기의 3대 세금제도 개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중에 2개를 한 게 영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조가 야, 왜 이 법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아, 왜 엉망진창입니까? 성종대왕 때 만든 경국대전에 입각해서 야, 이씨 그게 언젠데 이씨. 왜? 300년 뒤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260년쯤 뒤. 야,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법이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야, 시대에 맞게 고쳐. 자,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죠. 경국대전. 요거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예. 이게 조선 법전의 요 업그레이드 과정이거든요. 이걸 영조 때 한 겁니다. 요건 정조, 요거는 대원군, 즉 고종 때. 이거 시험제 진짜 잘 나와요. 이거. 자, 그럼 두 번째를 영조가 했다는 건데 얘 이름이 뭘까요? 이건 틀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한국사의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은 거예요. 예. 지금 아시면 되죠. 정답은 시즌2다 이거죠.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22-2강에서 할 일은 뭐냐? 큰 축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요 균역법하고 속대전 그리고 영조의 다른 업적들을 언급하면서도 사도세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22-2강은 그런 식으로 찾아뵙고 22-3강은 이랬던 영조가 그러면은 어떻게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 예,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공소교대는요, 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 업데이트 될 것 같으니까,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행이었습니다. 영조 2탄, 3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